총선을 기해 서울 지역 총선 후보자 매력 발산을 위한 유튜브 방송 J+ 뿡뿡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어를 맡은 서울시당 사무처장 문대영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사실 첫 방송의 첫 게스트 지역 총선 후보자이신 중구 성동갑의 정혜연 후보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J+ 뿡뿡 인터뷰 첫 방송인데 네. 오늘 정혜연 후보자님 너무 긴장되시진 않으세요? 긴장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서울 지역의 그 우리 당원들 그리고 중구 성동갑의 어떤 주민들에게 잘 편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뿡뿡 인터뷰 첫 번째 정혜연 후보님 우리의 미래를 되찾겠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네. 슬로건을 걸고 총선에 출마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총선 출마하시면서 네, 지금 뭐. 네, 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네, 지금 이제 지역구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뛴 지는 한 12월 말부터 뛰었으니까 네. 벌써 2달이죠. 2달이 지금 지나가고 이제 1달 반 이제 거의 조금 2달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을 왔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지역의 유권자분들을 사실 만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지역 유권자분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갖고 그것들이 좀 많이 걱정되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양력 경력을 보니까 네. 되게 특이하게 정의당에서 네. 특이하게 약사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진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그 심각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전공을 살리셔서 네.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또 중구 성동갑의 네.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네, 지금 좀 뭐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많이 국민들이 많이 네. 불안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럴수록 저는 좀 정부의 역할이 좀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서울시당도 얘기를 했었죠. 그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무상 보급해야 된다. 네. 마스크를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국가가 정말 무상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사실 지금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지역 감염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이제 특히 어떠한 지역 중심으로 좀 퍼져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에서의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족했던 지점들이 좀 상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조치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지금 여기서 문제로서 드러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공의료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네. 거 그리고 음압병상이라고 네. 해서 음과 압을 이렇게 두어갖고 네.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죠. 이제 감염병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병상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지금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정의당이 공공의료 시설 더 확장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음압병상을 좀 늘리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거의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시설을 권역마다 그러니까 한두 개구마다 뭐 이렇게 2-3개 구마다 하나씩 만들겠다. 그리고 감염 전문 병원을 권역마다 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전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제로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논의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 큰 어떤 공공의료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추경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중소자영업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지 않게 네. 다시 적극적인 예산을 펼치고 네. 좀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되는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확실히 그 보건의료 네. 전공을 또 하시고 약사이시라서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책이 네.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 상황 때문에 이제 사실 선거운동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뭐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후보자로서? 후보자로서는 일단은 원래 이 사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자 상황이 좀 심각해지자마자 바로 이제 원래 명함을 나눠줬고 이제 네. 대면 접촉을 했었던 선거운동 방식을 잡고 피켓팅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사실 좀 선거 활동을 더 축소해서 이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그러니까 개방적인 장소에서만 좀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지하철 유세라든지 혹은 어떤 역사 안에서의 선거 유세보다는 차량 대상으로 유세하는 방식을 좀 선거 유세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의 상가분들을 사실 다 만나 뵀었어요. 네. 근데 지역의 상가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경제가 애초에도 사실 경제가 좀 힘들어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조금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가분들을 만나던 이제 선거운동 방식을 좀 접고 그동안 사실 좀 만났던 지역 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지지를 밝히셨던 분들한테도 좀 상의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동에 사실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도도 네.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민분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이제 지지자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당원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고, 그리고 SNS 선거 전략을 네.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카드 뉴스가 나오고요. 아니 그 오늘 이게 네. 유튜브도 나름대로 또 활용하면 그렇죠. 메시지를 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서울시장에서 잘 기획했죠. 딱 필요한 시점에 첫 번째.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첫 번째 출연자를 섭외하고 네. 기준을 좀 세우는데 이제 청년 또 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지역에 이제 나가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의원 부대표 전 부대표를 첫 출연자 해야 된다 이런 네.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에 청년 부대표를 또 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청년 부대표 하실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비례 후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과감하게 지역 후보로 결정하신 요인이 좀 있습니까? 지역구 출마는 사실 사실상 처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지역구 출마를 제가 몇 번 해봤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구는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이제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이었죠. 그때도 저도 직장을 때려치고 사실 마포을에 출마했던 배준호 전 부대표 선거를 도왔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선거를 좀 치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지역구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당원분들과 함께 하는 선거를 치러보면서 우리가 진보정당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있고 정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번 저는 총선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진보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지역구에서 승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례 후보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고 정의당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역할이겠지만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입증해 보일 수 있을 때 저는 진보 정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저의 이번에 선거의 목표는 정의당이 시민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네.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중구 성동갑의 네. 주민분들이 두근거릴 마음이 좀 준비가 돼 있겠죠? 무슨 얘기를 좀 하시면서 네.
두근거리게 만드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세 가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부와 특권의 세습을 금지하겠다. 아, 네. 네. 제가 우리의 미래를 되찾겠다라고 말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건물을 물려받고 기업을 물려받아서 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금과 같은 빚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에 맞서서 우리의 미래를 되찾겠다. 같이 되찾자. 제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신분제 사회라고, 네. 경제 신분제 사회라고 하죠. 네. 새로운 또 다른 신분제 사회가 되는데, 이 신분제 사회에 맞서서 우리의 미래를 되찾겠다. 그러기 위해선 세습 금지를 하겠다. 네. 특권과 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에게 부와의 상한선. 아, 네. 네, 부의 천장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부자에겐 부의 상한선, 그리고 시민들에겐 삶의 기준선을 제시를 하겠다. 음, 그래서 바닥을 높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바닥은 높이겠다. 높이겠다. 음. 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국회를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아, 네.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네. 자기 이익만 사실 대변하고 네. 특권층, 기득권층만 좀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아, 네. 국민 국회 소환제. 소환제. 네. 네. 국민 소환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대체로 이 시대의 뭐 차별과 또 불평등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국회의원 되시면 네. 제일 먼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거 국민 소환제 말고 네. 뭘 좀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1호 법안, 1호 일호 공약, 법안. 네, 1호 공약이죠. 네, 1호 공약. 네, 1호 1호 공약. 공약은 네. 저희 1호 공약 경제신문제 타파 3법 이런 거. 아, 경제신문 왜요? 그러니까 경제신문제 사회라는 말을 사실 이번 선거에서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제 사회라는 말은 좀 옛날에 다 없어졌다고 그렇죠. 생각했지만 경제 또 다른 경제신문제 사회가 됐다. 돈에 따른.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아까 네. 사실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인데 네. 이제 세습 금지 법 네. 공약과 두 번째는 최고 최저임금 연동제 네. 정의당 공약이죠. 네. 그렇죠. 네. 살찐 고양이법으로 살찐 대변되는. 네, 네. 그렇게 좀 재벌 대기업 임원들의 네. 이제 총수,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의 임금을 제한하고 그것과 함께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아니 그 상위 1%의 네. 소득세도 네, 과감하게 더 징수하겠다는 그렇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정확히- 일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그겁니다. 네. 세 번째가 0.1%입니다.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1%. 근데 이거를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0.1%의 소득 총합, 우리나라 0.1%의 소득 총합과 27% 하위 27%의 소득 총합이 네. 같아요? 같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청나네요. 1000분의 1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4분의 1 넘는 사람들의 네. 소득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소득세 상속세를 이 사람에 대해서는 70%까지 높이겠다. 최고 수율을 네. 다 뺏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을 두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심해져도 너무 심해졌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70%고요. 이 70%는 박정희 정부 때 최고소득세율이 70%였어요. 네. 그걸 준용하신 네, 거네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도 했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냥 뭐 허황된 공약은 아니네요. 네, 이미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미 그런 세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 정의당 네. 지역 돌파 쉽지 않잖아요. 네, 많이들 쉽지 않은데, 근데 최근에 그 홍익표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말실수를 했는지 망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대변인 최근에 그만두고 했는데 지역 여론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역 여론은 이제 워낙
민주당의 지지세가 있는 그렇죠. 지역이긴 해요, 성동이. 그래서 재선 이제 3선을 도전한다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삼선에 도전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실 근데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은 제 3선 의원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만큼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는 성동이다. 그래서 누구든 사실 방심하면 안 되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야만 우리가 인정해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를 만날 때 한번 뒤집어 봐라. 확 뒤집어 봐라. 뒤집어 봐라. 네. 뭐 작은 뭐 정의당이 굉장히 작다고 누군들 하지만 여기선 누구든 사실 인정받을 수 있고 성동 주민들은 과감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네. 봉쇄를 하겠다는 얘기는 참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었던 있죠. 거죠. 워딩적으로 좀 네,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문제 삼은 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죠. 그렇죠. 대변인은 네, 당의 입장을 그리고 그때는 네. 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당청정의 네.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 정부의 입장을 입장이. 같이 이제 네. 발표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봉쇄라는 단어는 사실 쓰지 말아야 될 그렇죠. 단어였어요. 아무리 회의에서 다른 의미로 쓰였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이 굉장히 네, 높아져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실 되게 잘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혼란을 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집중해야 될 이슈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요구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다른 어떤 논란 또 다른 논란. 그러니까 제가 페북에도 그렇게 썼지만 수석 대변인 발 논란이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런 논란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분들을 만날 때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그분들이 입장이 뭐 두 가지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보내시는 시민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가치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병준만 올리고 있는 개혁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가 맡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밀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시는 시민분들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이 말에서 저는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사실은 우리 국민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을 이어진다면 우리가 진보 정당 또는 당이 다르지만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역할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의당 부대표, 청년 부대표, 또 약사 또 이렇게 이제 경력이 좀 화려하신데 요거 말고 좀 내세울 만한 경력 있으세요? 저요? 네, 나 이런 거는 좀 크게는 안 내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내 스스로 뿌듯한 뿌듯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뭐 책을 하나. 됐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책을 하나. 썼는데 작가시네. 근데 10명의 공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은 적지만 무슨 책이었어요? 10대부터 알아야 할 노동인권 이야기라는 노동 관련한 책이고요. 네. 청소년 청년 노동에 대한 네. 책입니다. 그래서 하종강 선생님이든 청년 유니온위원장이든 등등 좀 정말 내노라 하는 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쓴 책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부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서울시 비례후보를 하면서 만났던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정치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사실 그 부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담아냈는데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이 좀 공감이 됐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바 노동자 만나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네, 기억나네요. 네. 네, 편의점을 방문해서 네. 노동자 얘기를 청소년, 나누고. 청년 노동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걸 하셨죠. 네,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구마다 사실 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어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했었는데 편의점 알바 노동자를 네. 만나서 제가 이제 제 선거 명함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비상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사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노동 상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실 정치로도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 명함을 꼭 넣어달라.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의 드리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선거 명함을 받으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 지갑 속에 꼭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비상구에 연결도 해드리고 네. 문제도 해결해 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정치와 삶이 다가가는 밀접해지는 순간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올해 초에 창비에서 나오기 위해서 올해 초에 나왔나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도 하고요. 그럼 오늘 좀 가져오시지. 그럼 이게 들고 오고 자랑을 할 걸.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게요. 책 저자신데. 네, 그래서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 얼마예요 그게? 12,8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쉽게 잘 써져 있고요. 재미있고 아마 이제 지금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노동교과서 이해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참고도서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 책 많이 팔려서 네. 각 학교에 보급도 되고 만약에 보조 많이, 네. 교재로 만약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팔렸어요. 인쇄가 나와요? 엄청 왜냐면 10분의 1이에요? 보통 책 인쇄는 10분의 1이에요. 한 사람 썼을 때. 근데 거기에 10명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10분은 똑같이 나누는 애요? 네, 똑같이 나눠요. 대단하네. 그래도 뭐 100만 부 팔리면 10만 부 정도의 인쇄는 받는 거네요. 안 되죠. 그렇게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그런 단위를 안 해보셨군요. 네. 아직 설마. 제가 선지급금을 받았거든요. 계약금을 그러셨어요? 받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면 1세 인쇄. 그런데 아직 지금 나간 게 있잖아요. 네. 그 나간 게 첫 계약금보다 넘지 않아갖고 아직 돈이 들어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네.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바이블처럼. 그래서 접니다. 이거. 네, 뭐든지 다 써먹어야죠. 네. 아니 아까 얘기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울시 의원 비례 네. 나가셨잖아요. 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겠죠. 네. 서울시의 당원. 네, 그렇죠. 그 비례 나가셨을 때 얘기 많았잖아요. 네. 네.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으셨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때 좀 정리가 어느 네. 정도 일단 뭐 2년 정도 지났고 네. 그런데 그때 뭐 약간 뭐 오해들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후보자로서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억울하기보다는 네. 난 저는 이제 정의당 굉장히 그러니까 정의당 처음부터 이제 진보정당 이제 경험이 사실 10년 됐고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을 처음 창당 발기인부터 시작해서 정의당을 매우 사랑하고 정의당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 사람이었고 지방선거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정의당이 더 큰 정당으로 그때 사실 그때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정의당 지지율을 10%까지 그렇죠. 올리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의당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었던 것인데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걱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때 뭐 몇몇 지역 위원장님 분들한테는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고 좋은 선거 과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좀 많이 이제 우려되는 지점들을 우려되는 논란들 우려되는 어떤 사안들을 만드는 것 같아서 시끄럽게 만든 거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뛰어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좀 더 하는 과정들이 됐었고 좀 더 단단해지는 과정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너무 욕심 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본인하고 네. 다르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그때 저도 여기 지역에 이제 후보로 네. 뛰었을 때 이제 지원을 오셨었잖아요. 네. 네. 그때 고마웠습니다. 요 넘어서 구계 쪽에서 네, 강서구에서 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또 해주셔서 뭐 사람의 관계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고마움도 느끼고 그쵸. 네 그러는 건데 그때 이제 청년 후보들도 사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역에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청년 후보들뿐만 아니라 아주 저기 뭐 창원 쪽에 있는 청년 친구들까지도 사실 지원을 갔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창원에 출마했던 친구랑은 되게 지금도 고마워요. 그 친구가 그럼요. 그때 혼자서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요. 한 번 그냥 창원까지 내려왔고 같이 선거운동을 해준 그 인연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역 출마를 하면 느끼는 건데 네. 출마 후보자들이 사실은 대단히 외로운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나 미래한국당처럼 뭐 조직이 막 있어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선거 캠프를 막 대대적으로 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사실 이제 지역 후보로 이제 또 뛰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좀 저도 이제 뛰어봐서 알지만 되게 뭐 좀 외롭거나 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캠프에서 좀 도와주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지역위원장님이 선본장님이세요. 아, 네. 그래서 박영희 위원장님. 네. 박영희 위원장님에서부터 이제 지역의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저희 집행위원장으로 이상범 사원님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네. 굉장히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아, 든든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고 저희 사무장, 네. 사무장, 사무원, 선거 사무원 등등 친구들 그리고 진보너머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선거운동, 아침 유세할 때도 뭐 같이 와주고 좀 뭐 조퇴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사무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 횡했어요. 근데 그렇지. 여기를 어떻게 채우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더럽기도 하고. 그렇지. 빈 사무실을 이제 네. 들어가니까 험하죠. 허하고 그 바닥에 있었던 걸 다 뜯어내갖고 네.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뭘 책상부터 어떻게 다 채우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어느새 채워졌어요. 네 어느새 다 채워져갖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니까 첫 출마, 네. 지역 첫 출마이시고 또 그래도 이제 청년 후보자이신데도 네.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그 캠프가 탄탄하게 꾸려지고 있다. 아 그렇진 않고요. 아니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캠프가 꾸려지고 있다는 좀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 네. 또 중구 성동의 당원 여러분들께 좀 이런 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화면 보고 네. 네 강렬한 눈빛으로 강렬하게. 애절하게 애절하게. 예 성동나온 분들한테는 네. 지금 제가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그 분한테도 사실 되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성동 당원 한 분 한 분들이 후보가 되어서 후보를 알려주시고 정의당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후보가 지역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을 같이 함께 고민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공간들 굉장히 사실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임 나가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될 수도 있고 뭐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삶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사실 너무 저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SNS라든지 혹은 자기의 카톡 보면서 누구는 자기 같은 지역의 성동에 살 수 있는 강원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께 한 번이라도 정의당이나 혹은 정의당의 후보 정혜연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만큼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뭐 돈 얘기할 줄 알았는데. 돈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전 돈 얘기하라고. 후원 계좌도 열려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네. 나머지는 캠프가 잘 꾸려져 있으니까 네. 잘 가동되려면 후원금도 많이 모아야 네. 되니까. 네. 네,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제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들, 자원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거의 수입이 뭐 4분의 1 토막으로 맞아요. 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진짜 심각하죠. 네, 너무 심각해서 쉽사리 제가 후원금을 부탁드린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좋은 선거 네. 계획이네요. 작은 그렇게, 계획이. 네. 음, 뭐 조금이라도 10만 원, 뭐 5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네. 10,000원, 5,000원, 3,000원이라도 후원을 네. 해줄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음. 했잖아요. 지금 이제 20대, 30대에게 예비 공보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디자인도 이렇게 약간 확 눈에 띄고 좀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 좀 정신사나울 수 있는 디자인인데 네. 아 디자인이 네. 예전에 그 서울시당 네. 신지혜 후보 네. 포스터 굉장히 눈에 띄었었잖아요. 네, 뭐 그것보다 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아, 예비 그래요? 공보물이 아닐까. 아니 SNS, 페이스북 보니까 네. 조금 기미가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독특한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공보물에 그러면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되겠네. 그렇게 네. 좀 바람을 일으켜서 청년들, 성동의 주민분들 그리고 성동 당원분들 혹은 제가 아는 분들의 조그만한 돈이 후원금이라도 네. 저는 1,000원이라도 굉장히 사실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돈 조금씩 모아서 그것이 저는 선거 결과에 좋은 영향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구 성동갑 당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10만 모금설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1,000원씩 모아주면 얼마죠? 그래도 100만, 저는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000원씩만 해도 정현 후보 1,0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이에요? 네, 1억이네요. 1억! 네, 1억 모을 수 있어요. 모읍시다. 1억. 네. 1억 모을 수 있겠네요. 1억 모으고요. 10만 모금설. 네. 설파에서 1,000원씩. 저도 1,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돈도 됐고 네. 캠프도 됐네요. 네. 네, 돈도 됐고 캠프도 네. 됐고 좀 개인적인 질문 네. 좀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당연히 그 이제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치를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같이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또는 이분이 있어서 뭐 위안을 받는다 또 정치하는데 힘을 받는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뭐 고마운 사람들 이거 줄줄이 당선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해야지 또 그분들 더 열심히 해줍니다. 네, 한 몇 명 정도 생각나시는 분들 몇명 정도. 네, 좀 읊어주세요. 방송이니까. 좀 편집 좀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게 아니, 지금 되겠네. 생각나는 대로 하셔야지. 뭐. 아 네. 네. 뭘 편집을 합니까? 네. 아, 왜 이분을 호명하면 좀 다른 분이 섭섭해하실까봐? 아니 지금 하얘져 갖고요. 아 없구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각나시는 분, 생각나는 분. 네. 가깝게 뭐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네. 참 내가 정치하는데 이렇게 이분이 있어서 참 힘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후원회장님이 누구세요? 저는 딱 천순 대표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후원회장님. 네. 아
네. 천호선 대표님 후원회장 많이 하시네. 사실은 원래 잘 안 하시겠게 네. 했다고 했다가 네. 제가 좀 많이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천우선 대표님은 제가 이제 성소자위원회 위원장 했을 때 이제 대표셨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네. 대표셨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부문회의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성소자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뭐 포럼 등등을 되게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걸 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트너십 포럼이라든지 등등 했을 때 대표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해주셨군요. 네. 사실 민감한 맞아요. 소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들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당이 주최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조금 판단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찾아봬요. 자주 찾아뵙거든요. 그분이 지금 노무현재단 학교 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흥창 쪽에 있거든요. 네. 여의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서. 네, 같이 점심 먹으면서 밥도. 얘기도 나누고 이제 아 그럼 그때는 네. 그런 포럼이 예민한 소재였나 봐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 정의당에서는 네. 뭐 상식인데. 네, 그때는 파트너십 네. 법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야기하던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면 정의원 부대표님이 역할이 크셨네 그때. 송소수자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이. 그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런 파트너십 법안이나 그리고 성소수자 노동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의 문제의식이나 그때의 문제의식이 똑같은데요.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가치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저소득 여성, 뭐 비정규직 여성들, 뭐 한부모 가정의 비혼모 여성들 그런 밑바닥에 바닥조차 없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자기의 정체성조차 사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직장에 위험이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재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커밍아웃하기 편해요. CEO라든지. 그렇지만 자기의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그럼 그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천호선 전 대표님 또 있었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진보 너머 활동하시니까 또 진보 네. 너머도 굉장히 뭐 도움을 많이 주시. 이 친구 얘기를 해도 되나? 해도 네, 하세요. 공익 공무원인데 아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형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강형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익공무원 아니고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원은 아니거든요. 상업체 형식으로 가 있나요? 네,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인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군복무 네. 대신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진보정당에 가입하면서부터 이제 같이 쭉 활동해오고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죠. 정치적인 뭐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저와 사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진보정당이 갈라지고 만들어지고 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역사적 순간에 함께 늘 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많이 조언도 듣고 그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례 후보로 출마한 뭐 배준호 후보도 6년 됐죠. 지금 진보너머 대표시던데요? 네. 그래서 진보너머 대표를 진보너머 만들어지기 전부터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마포을 출마도 제가 같이 함께 뛰었었고 그리고 비례 후보 서울시 비례 후보 나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 힘들었을 때 되게 많이 어깨를 토닥여주고 선거에서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함께 고민을 했었던 그렇죠. 준호 선배가 있고 확실히 어려울 때 이게 네. 도움이 된 뭐 마음적으로 네. 분들이 좀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평당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힘들거나 뭐 이렇게 지역 출마를 했을 때 많이 안타까워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한 거에 대한 존중을 해주고
이제 맨날 카톡으로 뭐 보내줄까, 뭐 해줄까, 혹은 뭐 어떻게 도울까요 등등 해주는 그런 평당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평당원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구 출마도 결정할 수 있었던 거고 계속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러네. 상투적인 또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상투적인 또 평당원까지 거론을 해줘야지 또 아, 근데 10만 모금이 되지 10만 모금. 아직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분들 그만큼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인이시네요. 그 네. 하나만 그럼 좀 사적으로 뭐 개인적인 건데 네. 뭐 지금 좀 힘든 일 있을 때 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또 이렇게 사이클도 있고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푸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는 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시간을 가져요. 네. 힘들거나 머리가 복잡하거나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있고요. 한 48시간 그러나요? 대체적으로 한 5시간을 5시간 정도? 네, 그래서 짧네요 되게. 네, 일요일 이제 저녁이나 오후 아니면 아침 시간에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고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네. 어때요? 좀 잘 견뎌내는 편이세요? 저요. 좀 약간 뭐 선거운동 과정도 있고 정치하면서 사실 좀 쓴소리도 듣고 또 비판적인 얘기도 듣고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상처 좀 정치인이라는 게 좀 노출이 되잖아요. 네, 어떠세요? 스트레스도 잘 저는 견디는? 스트레스를 네.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 스스로 되게 저기 하시는군요. 네, 다그치시는군요. 엄청 다그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좀 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5시간 쉬는 시간을 갖는 걸로 늘 이제 해소하고 네. 근데 힘들 때가 있죠. 이제 뭐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전하고 싶었던 의도는 아닌데 이것이 아닌 다른 의도로 사실 전달을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진짜 많죠 그런 거. 많죠. 진짜 많죠. 네. 그거를 일일이 해명하기도 어렵고 저는- 해명하면 더 오해가 더 증폭이 돼가지고 네. 그럴 땐 울어요. 아. 근데 제가 눈물이 정말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울어버리면서 좀 토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 예전에 네. 많이 우셨겠네요. 저요? 아, 이거 금기화하면 안 됩니까? 서울시 비례 금기화. 아니 그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뭐. 네. 이렇게 해소하는 거죠. 뭐.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정치인에게 이런 과정 필요하다고 봐요. 또 어떤 공개적인 모르시는 당원분들이나 그때 네. 당시에 그 또 지나간 거지만 네.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렇게 아닐 수도 있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어쨌든 만들어져야지 또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숨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후보님 오실 때 네.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초대할 때 이걸 좀 어떻게 잘 물어볼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조금 얘기를 해주셔서 네. 아마 당원분들이나 또 다른 여러 분들이 이번에 이게 좀 오해나 이런 것들도 푸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얘기하실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경험들이 그리고 그 이제 비례 경선 이후에도 이제 후보로서 뛰면서 했던 경험들도 사실 저희 굉장히 많은 경험들 그리고 제가 되게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네. 결정은 여전히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정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 제가 뭐 어쨌든 좀 더 잘 준비를 했어야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의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네.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저는 이번에 그 네. 지역 중동 성동갑 지역 네. 그 후보로 나가신 결정도 대단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원 꼭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네. 또 1억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좀 돼서 네.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좋은 정치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다. 마무리 발언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가장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국민들의 삶에 혹은 정말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중요한 거는 하나의 결정으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런 네. 역할을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분들한테. 당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성동에 어떤 후보들이 출마하는지 말씀을 잘 안 해도 생각해 보니까 아까 네. 홍익표 의원 네, 얘기했고요. 있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전 장관 그렇죠. 그리고 이상묵 네, 전 시의원이 출마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미래한국당 두 분이 사시는 거죠. 두 분이 네.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분들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국가유명 배당금당 후보가 네, 뭐 있고. 뉴스에는 네 분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 정도. 네. 예. 그래서 신문이나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정당 혹은 자신들이 대변하고 있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역할들만 해왔었고 그런 사람들이 비록 큰 정당의 후보라서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권력을 누구한테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큰 권력이라고 해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죠. 근데 저야말로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지 않을 때를 가장 아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정현 후보님이 훨씬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매력 있는 후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 그 서울시당에서 지금 기획한 제이플렉스 매력 발상 뿜뿜 인터뷰인데 뿜뿜 됐나요? 오늘 뿜뿜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1억 모으시면 다 제 덕입니다. 예. 네.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0원, 네. 10만 명, 10만 자금설. 10만 자금설. 네. 네. 네, 10만 자금설 1억 모을 네. 충분한 가치가 있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낄낄빠빠. 네, 낄낄빠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낄낄빠빠를 잘하시는 정치인 그리고 정치 효능감을 아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동 성동갑에서 정현 후보 주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서울시당도 다음 총선 후보자를 또 모셔서 그분들의 매력 발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자를 좀 미리 안내드리면 청년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김지소 후보님 다음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낄끼빠빠 합시다. 낄끼빠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